안녕하세요. 데이터 모델링의 발표를 맡은 강민주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생명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생명 주기란 데이터베이스의 생성과 운영에 관련된 특징을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생명 주기는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설계, 구현, 운영, 감시 및 개선의 5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를 정합니다. 설계 단계는 개념적 모델링, 논리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으로 나뉘는데요. 개념적 모델링은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하며 개체를 추출하고 개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여 ER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논리적 모델링은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려는 DBMS에 맞게 매핑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하기 위한 관계 스키마 모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상세 속성 추출, 정규화, 데이터 표준화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모델링 단계는 논리적 모델을 실제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 저장하기 위한 물리적 구조를 정의하고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구현 단계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생성한 스키마를 실제 DBMS에 적용하여 테이블 및 관련 객체를 만듭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구현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시 및 개선 단계는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합니다. ER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을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역할을 가진 개체와 아내라는 역할을 가진 개체 사이에 결혼하다라는 관계를 지어서 이렇게 모든 사물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R 모델로 ER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요. ER 다이어그램에서는 개체를 직사각형으로, 개체의 속성을 타원형으로, 개체 사이의 관계를 마른 목골로 표현을 합니다. 개체와 개체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개체 타입은 entity라고도 하며 사람, 사물, 장소, 개념, 사건과 같이 유무형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실체를 말합니다. 낱개로 구성된 것으로 각 데이터 값을 가지며 데이터 값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축구하는 여자, 축구의 이해, 축구의 역사가 각 개체가 되겠죠. 그리고 개체 타입이란 이런 데이터들이 가진 공통 속성을 개체 타입이라고 하는데 축구하는 여자, 축구의 이해, 축구의 역사라는 책이 가진 공통 속성은 뭐가 되겠나요? 책, 도서가 개체 타입, 이런 개체들이 가진 공통 속성, 개체 타입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체 집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같은 개체 타입을 갖는 개체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나타낸 것을 개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도서라는 공통된 개체 타입을 갖는 개체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을 개체 집합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한 개체와 강한 개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강한 개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개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개체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개체를 의미하고요. 약한 개체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상위 개체의 타입을 가지고 이렇게 존재하는 개체를 약한 개체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개체는 그냥 일반적인 직사각형, 약한 개체 타입은 이중 직사각형으로 표현합니다. 속성은 개체가 가진 성질의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타원형으로 표현합니다. 개체 타입은 직사각형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개체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 키라고 하는 속성은 밑줄을 그어서 표현을 해줍니다. 관계와 관계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관계는 relationship이라고도 하며 개체 사이의 연관성을 말합니다. 관계 타입은 개체 타입과 개체 타입 간의 연결 가능한 관계를 개체 타입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도서라는 개체와 고객이라는 개체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면은 어떤 관계 타입으로 관계를 맺어줄 수 있을까 해보면 주문이라는 관계 타입으로 관계를 맺어줄 수 있겠죠.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관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개체의 수에 따라서 1진관계, 2진관계, 3진관계, n진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는 지금 주문이라는 관계 타입에 그 도서와 고객이라는 두 개체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이진관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관계 집합이라는 것은 관계로 연결된 집합을 관계 집합이라고 합니다. 관계 대응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두 개체 타입의 관계에 실제로 참여하는 개별 개체수를 관계 대응수라고 하는데요. 한 학생이 하나의 학번을 갖는 것을 1대1 관계, 한 개의 학과에 여러 명의 학생이 있는 것을 1대 다관계, 여러 명의 학생이 여러 개의 강좌를 듣는 것을 다대다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 대응수를 1, n, 다관계는 n 혹은 m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1, n, m은 각 개체가 관계에 참여하는 최대값입니다. 이런 최대값 표기법은 개체의 최소값은 표기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계 대응수를 최소값, 최대값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대1 관계는 0,1 대 0,1, 1대 n 관계는 0,별 대 0,1, m 대 n 관계는 0,별 대 0,별. 여기서 앞에 최소값은 관계가 필수 참여나 혹은 선택 참여냐에 따라서 0 혹은 1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은 학과와 학생이 1대 n 관계, 소속 관계를 1대 n 관계를 가지는데 1대다 관계를 가지는데 이 경우에 0, 별, 1,1로 이렇게 관계 대응수를 표현을 해줄 수 있고 위의 예시와 다르게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 학과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 필수 참여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1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 A 관계라는 것은 학생은 휴학생 혹은 재학생 혹은 졸업생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is 휴학생 or 재학생 or 졸업생으로 같은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is A 관계라고 하고 역삼각형으로 표현합니다. 뭔가 표현이 자바의 상속관계랑 좀 비슷하죠? 참여 제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 집합 내에서 모든 개체가 참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체의 참여 유무에 따라서 전체 참여 혹은 부분 참여로 구분되어집니다. 전체 참여라는 것은 대응 관계수의 최소값이 1인 관계 개체 집합의 모든 개체가 참여하는 그런 경우이고요. ER 다이어그램에서는 관계와 개체 사이에 이중직선으로 그어서 표현을 합니다. 부분 참여인 경우는 대응 관계수의 최소값이 0인 관계의 일부 개체만 참여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관계와 개체 사이에 일직선을 그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강좌 사이에 전체 참여와 부분 참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객체의 역할을 표현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교수와 학생 사이의 지도 관계를 지도한다, 지도받는다와 같이 역할을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순환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개체 타입이 동일한 개체 타입과 순환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형태를 순환적 관계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딱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앞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개체 수에 따라서 엔진 관계에 오고 말한다 라고 했었죠. 이런 순환적 관계는 개체에 한 개의 개체만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일진 관계를 순환적 관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멘토링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멘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순환적 관계라고 한다. 약한 개체 타입과 식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강한 개체 타입과 약한 개체 타입을 살짝 다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약한 개체 타입과 식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상위 개체 타입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개별 개체를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종속적인 개체 타입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개체 타입을 약한 개체 타입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한 개체 타입은 이중직사각형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아까
강한 개체 타입은 일직선으로 된 직사각형, 약한 개체 타입은 이중 직사각형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약한 개체 타입은 독립적인 키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 개체 타입의 키와 결합을 해서 약한 개체 타입의 개별 개체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식별자 혹은 부분키라고 합니다. 이런 식별자 속성은 타원의 밑에 점선을 꺼서 표현을 합니다. 앞에서 키 속성은 타원에 직선을 꺼서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죠. 이런 약한 개체 타입이 가지는 관계를 갖는 관계 타입, 식별 관계 타입은 이런 이중 마름모꼴로 표현을 해줍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약한 개체 타입과 식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족과 직원이라는 두 개체가 부양이라는 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봅시다. 직원에는 직원 번호, 이름, 직책이라는 속성이 있고 그 직원 번호라는 키 속성이 있어서 직원 번호로 각각의 직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직원이 없으면 부양 가족도 존재할 수 없겠죠? 가족은 그래서 약한 개체가 됩니다. 약한 개체가 되고요. 부양이라는 관계는 식별자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약한 개체 타입의 속성에는 키 대신에 식별자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식별자는 강한 개체 타입의 키와 결합을 해서 약한 개체 타입을 식별하는 그런 속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름이라는 속성이 식별자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IE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IE 표기법은 ER 다이어그램을 더욱 축약하여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에르윈 등의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표기법인데요. 앞에서 ER 다이어그램 예시로 다루었던 ER 다이어그램은 다 왼쪽과 같이 표현되어 있었죠. 이러한 표기법을 피터 첸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IE 표기법은 개체 타입과 속성을 직사각형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더욱 축약하여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개체들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개체들 사이에는 비식별자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부모 개체 키가 일반 속성으로 포함되는 관계, 비식별자 관계에는 그 개체 간의 점선으로 표현한다. 다음으로 약한 개체가 갖는 관계를 식별자 관계라고 합니다. 부모 개체의 키가 주식별자로 포함되는 관계를 식별자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별자 관계는 직선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IE 표기법에서 대응관계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대 다 관계에서는 다 쪽의 개체 N쪽에 세 발을 이렇게 그어서 표시를 합니다. 다음으로 선택 참여냐 필수 참여에 따라 선택 참여인 개체 쪽에는 최소 참여가 0인 경우 선택 참여라고 했죠. 이런 선택 참여인 경우 그 개체 쪽에 동그라미를 그어서 표현을 해줍니다. 필수 참여인 경우에는 이렇게 막대기를 발을 꺼서 표현을 해줍니다. IE 표기법을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직원이 특정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한번 IE 표기법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피터 첸 표기법을 한번 보면은 직원과 부서 모두 강한 개체인 비식별자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식별자 관계는 두 개체를 점선으로 이어서 표현을 해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직원은 부서에 각 부서에는 직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한 명이 포함되어 있거나 무수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동그라미 세 발을 직원 개체에 이렇게 개체 쪽에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직원은 반드시 하나의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서 개체 쪽에는 발을 꺼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럼 비식별자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식별자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식별자 관계는 약한 개체가 갖는
관계를 식별자 관계라고 한다고 했었죠. 앞에서 식별자 관계 예시로 직원과 부양 가족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그것을 I 표기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식별자 관계는 객체 사이의 직선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부양하는 가족이 존재하지 않거나 한 명의 가족을 부양하거나 무수히 많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므로 가족 객체 쪽에는 동그라미, 바, 세 발을 표시해 줍니다. 반대로 가족 쪽에서는 반드시 그 약한 객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강한 객체와 관계를 가지고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족 그 직원은 필수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 객체 쪽에 발을 꺼서 이렇게 식별자 관계를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데이터 모델링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